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패널 없이 기자들만의 진짜 토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각 지자체의 2020년 올 한 해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당진시에 이어서 오늘은 태안군과 청양군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코로나19 장기와 태안 관광은입니다. 해수욕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태안뿐만 아니라 전국 해수욕장의 가장 큰 화두가 방역이었습니다. 태안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발열 체크와 2m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해수욕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 152만 명이 찾아서 68만여 명, 31%가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전국적인 해수욕장 감소폭은 60%에 달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태안은 나름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선전했네요.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만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장마 기간이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장마 때문에 장사를 망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와 장마 때문에 해수욕장 상황은 좀 여의치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태안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해외로 못 나가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를 많이 찾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소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태안 지역은 그야말로 좀 초비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었잖아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길이 막히게 되면서 좀 수도권과 가까운 태안으로 좀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영상을 보면 마스크 쓰고 물놀이하는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내년에는 정말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좀 즐겼으면 태안의 관광지를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는 관계토 대사업 추진 현황과 교통망 확충 계획입니다. 이 영상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관계토 대왕이 고구려 때 왕인데 왜 태안군에서 관계토 대사업 이름 붙였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거 태안군 교통망 사업이죠? 네, 이름이 좀 다소 거창하긴 한데 태안군이 이제 민선 7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딱 하나만 꼽으라라고 하면은 아마 이 관계토 대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식 자체가 태안이 왜 발전이 정체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원인을 접근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접근성이 낮아서 태안이 계속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 교통망을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세로 태안군수가 좀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전국에 고속도로가 없는 군이 딱 2개 군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안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일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안 이연과 서산 대산을 잇는 연륙고를 건설하는 국도 38호선 연장 그리고 태안 세종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좀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특별한 반응은 있나요? 이 정책들을 호응을 보낸다든지? 특별하게 호응을 보낸다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대다수 주민들은 일단은 긍정적이죠.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 간 연륙교를 건설하는 또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태안 패싱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이 목소리가 왜 나오냐면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을 하면서 이제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가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패싱하고 이제 보령 쪽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책과 함께 이런 도로망 확충 사업도 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나쳐 가버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예. 또 머물러야 되는데. 세 번째 이슈는 해양치유센터 사업 속도라는 주제인데요.
해양치유센터가 잘 눈에 이게 참 손에 잡히질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해양치유센터. 네. 네, 일단은 이게 그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예, 태안군이 선정이 돼서 이제 국비가 되고 이제 내려져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지방의 도시들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기업 유치잖아요, 대표적인 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선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에 지금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찾은 것이 이제 해양 치유인 거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바닷가에 잘 쉬고 잘 먹고 하면 치유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차별화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일단은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서 남면, 달산포 일원에 태양 해양 치유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트라고 이제 그 진흙, 머드 뭐 이런 종류의 하나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좀 그 사람들의 몸과 이제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갯벌과 같은 그런 치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좀 태안만의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해서 요즘 아무래도 이제 힐링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와서 그냥 받아보고 좋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뭔가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이제 즐기고 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기도 하지만 바닷가를 끼는 지자체는 대부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차별화가 관건이거든요. 이게 하더라도 특색 있는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슈는 여전히 집행 못하는 태안 유류 사고 출연금입니다. 참 이거 저 이 내용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또 돈도 있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다는 치유가 됐는데 주민들의 마음은 치유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해서 저희가 좀 웃음으로 좀 승화를 해보고 있는데, 뭐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게 벌써 13년이 지났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 기탁한 보상지원금 중 태안 지역 몫이 태안이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에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1,500억. 어장환경보건이나 피해 주민 복지를 위해 이제 사용돼야 될 기금인데, 이 기금을 기탁받아 운용할 허베이 조합 태안지부가 지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을 둘러싼 이제 내부 갈등으로 2년 가까이 이제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원금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좀 태안군에서는 좀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세로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밝혔는데 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이고, 또 조합원 회의라든지 대의원 선거 일정 확정 등을 최대한 독려를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상화가 안 될 경우엔 해수부에 그 조합 설립인가 취소까지 요청을 하겠다. 지금 강수를 던진 거죠. 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어떤 이슈보다도 정말 화가 나고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돌 닦던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기름 묻었던 것들. 그때 유출된 기름이 12,500kl더라고요. 좀 뭐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양인데, 그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극복을 나름대로 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결국에 이런 파행으로 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발언권이나 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이 없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번을 계기로 태안군이나 태안군 의회, 지역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좀 고심을 해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청양군으로 넘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충남 사회적 경제 타운 유치 내용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좀 애착이 있어요. 이분들이 넉넉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경제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청양군에 들어섰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설명 다 해버렸나요? 아,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 빼먹은 점이 또 있어요. 네네. 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도 같이 선정이 됐어요. 청양만 선정된 게 아니라 청양을 포함해서 3군데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청양이 좀 가장 특이한 점은 농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중에서도 청양군이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농촌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짓겠다 이렇게 공모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 군수님이 김 기자만 만나면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네, 사실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았던 사업인데 직접 이제 뭐 산자부, 뭐 행자부 이런 관련 부처에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국회의원 만나고 주저리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이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폐교를 활용한 거잖아요. 청양 여자정보고 부지를 활용했다는 게 가뜩이나 폐교가 활용이 안 돼가지고 그쵸. 힘든 상황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좀 많이 주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양여자정보고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폐교가 된 이후에 사실 10년이 넘도록 방치가 돼 왔었어요. 뭐 아무런 활용 방법이 없었고 또 막 군에서는 살려고 하니까 군 자체 예산으로 사기엔 또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지로 이곳을 선정을 해서 국비도 받고 혁신타운도 짓고 폐교도 활용하고 뭐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첫 번째로 올려봤고요. 두 번째 이슈, 갈등 끝 가족문화센터 건립 가시화. 가족문화센터는 뭐 지자체마다 그 조성하는 복지센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이게 많았었나요?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는 청양군과 청양군의회가 이 건을 가지고 좀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청양군에서는 원래 이 가족문화센터를 그 방금 얘기한 그 폐교 여자정보고에 같이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랑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사회적 경제 그 타운 규모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이 가족 그 문화센터까지 한 곳에 건립하기는 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모 사업은 따냈는데 부지를 좀 변경해야겠다고 해서 도교육청이랑 충남도랑 또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럼 부지를 그래 변경해라 다른 쪽으로 해라 해가지고 승인까지 얻었는데 이제 군의회에서는 부지가 변경되면 또 부지를 사들여야 되고 또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 부지 변경안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 그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까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군과 의회가 이거를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좀 갈등을 봉합을 해서 그 부지 변경안이 원안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마무리가 된 거죠. 김남빈님 고향이 청양 아니죠? 아닙니다. 청양 홍보대사인 줄 알고. 아니 유독 지금 랩하는 줄 알았어요. 청양군 세 번째 이슈는 청양 퍼스트 범군민 운동 추진. 한보무 기자인 줄 알고. 네. 이게 미음 받침이 들어가면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발음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이라고 스마트. 쉽지 않아요? 스마트. 언제 바뀐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칭이 청양 퍼스트 범군민. 잠깐만요. 먼저 이게 뭐 하는 건지 먼저 소개를 하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일단 이 운동이라고 할게요. 운동은 내고장 우선 이용하기 운동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청양 운동인데 그 스마트가 SMART인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S라는 것은 스터디, 공부하고 마켓, 장보고 어드레스, 주소 두고 레스토랑, 식당 이용하고 투게더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청양 안에서 해결을 우선 하자. 그래서 내 지역 경제를 살리자. 약간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좋은 운동입니다. 네, 좋은 운동이에요. 뭐 이거를 뭐 자기 고장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운동이? 근데 사실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긴 아직 어려운 단계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 얼마나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안에서 뭐 식당을 가서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진 이후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이거를 좀 수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지표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뭐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양 스마트 범국민운동 기억해 주시고요.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네 번째는 고추 구기자 축제 온라인 축제로 전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진행했죠. 어떻게 했었나요? 이제 고추 구기자 축제 하면은 이제 어머니들 주부들이 많이 가셔서 이제 고추라든지 고춧가루 김장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사시고 그 외 구기자라든지 다른 농산물을 좀 많이 구매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을 축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청양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뭐 결과는 좋았고요. 완판이 됐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올해 뭐 아까 장마 얘기도 했었고 태풍 얘기도 했었고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공급량도 조금 작년보다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오른 상황이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안 팔리면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 뭐 유통 채널을 좀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완판되고 좀 좋게 마무리됐다고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거의 뭐 고추구기자 아가씨 너무 해박하고 타이틀이 너무 많네요. 홍보대사에. 네. 참. 한 4년 정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항상 매년 오프라인 행사 가가지고 현장에서 스탠드업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또 온라인이라서 못한 좀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게 좀 잘 됐다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특산품이라도 완판이 되도록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직접 가서 또 고추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의 마지막 이슈, 청양형 푸드플랜 연계 먹거리 직매장 개장.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마다 다 하는 사업이고 또 필요한 플랫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청양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된 건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먹거리 직매장이라고 하면 태안 같은 경우 태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양은 청양 외에 도시인 대전에 이제 위치했다는 게 전국 최초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공략을 했냐 보면 도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좀 먹거리에 되게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좀 찾고 싶은데 사실 도시에서는 그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걸 좀 타겟으로 여겨서 청양군에서는 대전이랑 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까 청양에서 그날 생산한 농산물을 하루에 2번씩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대전 소비자들은 그 어느 농가에서 출하됐는지 몇 시에 출하됐는지 다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이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군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좋습니다. 본인이 말하면서도 홍보대사 같죠? 네, 그만 얘기해야겠구나 생각이. 청양 군청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군청에서 뭐 구기자 한 박스라도 좀 받으셔야겠는데. 지금까지 청양군 그리고 태안군. 네. 아유. 지금 아득해 보이네요, 태안군이. 유산소 운동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예. 1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 청양군이 올해도 이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태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년에는 좀 슬기롭게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이행시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청양은 양보다 질입니다. 인구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뭐야? 뭐, 공익 캠페인인가요? 아니 하도 막 네. 인구 적어서 공공기관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청양. 네. 태안 혹시 준비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태안 이행시 가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가겠습니다. 태안 군수님. 안면도 안면도 개발 언제 되나요?
이슈에서 안면도 개발이 빠져. 뭐라고요? 오늘 살려주세요. 무시하. 아니, 오늘 다룬 주제에서 안면도 개발이 빠져 있어서 안면도 개발도 지금 시급한 현안이다라는 걸 시청자분들께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태어나면 뭐 안면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안면도가 뭔가 그러니까요. 좀 안면이 서는 그런 안면도가 되기를. 이런 애들이면 안 통하는군요.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